스플릿 히트 펌프는 2톤, 3톤, 3.5톤, 4톤, 5톤 등 물론 한 20톤까지 스플릿 시스템으로 히트 펌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업용 빌딩 또는 아파트먼트, 콘도, 듀플렉스 하우스 이런 등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복잡합니다. 1편, 2편, 3편을 참고하십시오. 이 컨트롤 회로는 좌우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기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펜코 유니트 실내기의 하이 볼테지와 로우 볼테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더모스태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왼쪽 부분은 실외기, 컨덴싱 유니트, 히트 펌프, 컨트롤 사이클을 보내주고 있고요. 이 아래 부분은 지금 각기 위치에 있는 부위의 컨트롤을 약자로 지금 기입되어 있는 거니까 몇 번이고 시간을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것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부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실내기, 펜코일 유니트의 하이 볼테지와 로우 볼테지를 회로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L1, L2로 디스커넥트 스위치 거친 다음에 L1, L2로 208에서 240V 사이에 하이 볼테지가 터미널을 거쳐서 블락을 거쳐 가면 지금 보는 바같이 빨간 선으로 레드로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고 왼쪽은 검정 칼라로 역시 트랜스포머로 거쳐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에서 다시 나와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브로아 모다, 실내 순환 브로아의 모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선은 콤먼으로 되고 왼쪽에 레드로 빨간 걸로 들어온 이 선이 저속, 이쪽에 검정선으로 들어온 선이 고속입니다. 그러니까 투 스피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트펌프에서는 저속과 고속이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한 고속 스피드, 지금 여기 가르쳐주는 이 블랙 칼라 선만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러닝 캐파시터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로우 볼테지는 어떻게 흘러가나. 자, 1차 측이 208에서 240V 범위에 전압이 들어오면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거쳐서 24V로 다운된 다음에 지금 보는 것 같이 레드로 이렇게 가죠. 이게 우리가 컨트롤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모스태트 R로 들어가서 이 R이 G로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R이 Y로도 붙여주고 또 이 R이 O로도 붙여주고 이러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왼쪽에 이 컨트롤 로우 볼테지 쪽을 보면은 아웃도어 실외기에 컨트롤 부분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이 볼테지의 콘택터에 마그네트 코일만 여기다 보여주고 있죠. 마그네트 코일만. 그리고 여기에 리버싱 밸브 코일은 가스 압축을 하면, 컴프레서가 압축을 하면 방향의 디렉션을
한 번은 정방향, 한 번은 역방향으로 돌려주는데 이때 피스톤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부분에 이 인너라이즈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O에서 전기가 오는 경우죠. O에서 쿨링으로 돌면 일반적으로 O 쪽입니다. B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B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O로 되어 있습니다. O에서 쿨링 돌릴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한 극성이 들어왔고 여기 C에서 반대 극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리버싱 발브는 인너라이즈 되면 정방향으로 가스가 흘러서 정상적으로 콘덴사가 뜨거워지고 이 실내기에 불어가 돌아가는 쿨링 코일 쪽에 있는 쿨링 코일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히팅으로 겨울에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R선, 그 다음에 여기에 Y, 그 다음에 여기에 O, 그 다음에 여기에 R을 잘 보세요. 이 R을. 히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더모스타트에서 이 Y와 여기 W가 안 적혀 있는데요. W 접점이 이 더모스타트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점프시켜 버립니다. Y하고 W하고 점프시켰으니까 쿨링일 때는 Y를 받아서 오지만 히팅일 때는 W의 센싱을 받아서 Y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컴프레서는 돌아가죠. 역시 Y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그러면 히팅일 때는 이 O 쪽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싱 발브의 정방향이 아니고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 역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제는 실외기의 콘덴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핫가스를 식혀주는 역할이 아니라 쿨링 코일의 역할을 합니다. 바꿔줬으니까 카파 파이프의 냉매의 흐름을. 그러면 실내기는 콘덴사인 거고 이 실내기가 불어주는 실내기 코일이 있는 곳에서는 뜨겁습니다. 핫가스가 쿨다운해서 액으로 만나져 가지고 실외기에 익스펜션 밸브를 거쳐가면 쿨링 코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바깥에가 추운데 이 코일이 한참 작동하게 되면 옵니다. 날씨가 차워지고 결국 추울수록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 DFT 센서가 이것이 콘덴사 코일 U밴드에 가서 딱 붙어있어. 이게 센서예요. 센서 컨트롤이에요. 이놈이 차가워져서 이놈이 딱 붙으면 여기가 붙으면 R이 1로 들어감과 동시에 R과 이 C가 반대 극성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 내부에서는 이 R의 Y 접점과 전기를 붙게 만들어줘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 리버싱 밸브가 이제 역방향으로 됐던 히팅에서 정방향으로 돼가지고 쿨링 사이클로 돕니다. 그러니까 실외기의 콘덴사가 뜨거워지고 이 불어와가 도는 실내기의 쿨링 코일은 찹니다. 그러니까 이 콘덴사의 뜨거워짐으로써 얼었던 것이 녹게 되거든요. 녹으면은 이 DFT 센서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니까 딱 끊어져 주면은 다시 히팅 사이클로 놓았기 때문에 히팅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여기는 로우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가스가 샜다든지 언밸런싱 가스가 일어난다든지 끊어줘가지고 컴프레셔를 정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살펴두었다가
히트펌프의 회로를 조사할 적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회로입니다. 컨트롤 2는 히트펌프 지금 설명한 스프링 시스템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08, 240V 하이 볼티지가 L1, L2 스위치 개폐기를 거친 다음에 터미널 L1, L2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터미널 여기는 터미널 쪽을 가리키는 전기 터미널 플러그인데 일종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L2는 2번을 거쳐가지고 트랜스포머로 거쳐서 전류의 흐름을 지금 빨간 걸로 표시했거든요. 빨간 선은 이 보는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에 전원을 주고 이 EBTDR 프로와 팬 컨트롤 일렉트로닉 보드로 들어가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노멀 오픈이죠. 노멀 오픈이 만약에 이 G가 전기가 들어오면은 더모스타트가 지금 쿨링으로 하든지 히팅으로 하든지 만약에 시그널을 주면 이 접점이 붙어 가지고 보는 바와 같이 레드로 들어가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검정선으로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퍼플 색깔은 콤먼이지만 이 레드하고 이 블랙하고는 같은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는 저속이고 블랙은 고속으로 도는데 히트펌프선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이 레드는 떨어져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원 스피드로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브로아의 러닝 캐파시터가 항상 달려 있는데요. EC 모터 같으면 이런 거를 지금 보기가 힘들죠. 모두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컨트롤선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 로우 볼티지가 나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보는 바와 같이 이 브로아에 도는 준비를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오른쪽에 R선이 들어가고 지금 보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24V의 R선이 보는 바와 같이 EBTDR을 거쳐서 R로 들어가죠. 더모스타트 R 포인트가 써 있습니다. 이 R에서 G도 주고 이 R에서 Y도 주고 R에서 O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접점이 컨트롤 하는 데 따라서 버튼을 좌우 돌리는 데 따라서 접점이 붙을 수도 있고 이 R에서 Y 붙는 거 이런 거는 쿨링으로 놨을 때 센싱을 받아서 보드 안에서 일렉트로닉 보드 안에서 자동으로 붙여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히팅으로 할 때는 이 Y와 W가 붙어 있으니까 이 내부에 W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팅 사이클로 나오면 W 시그널을 받고 쿨링 사이클로 나오면 Y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버싱 밸브의 이 O 포인트는 옛날 그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거 있을 때는 터미널이 B도 있고 O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디지털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시스템 때도 80-90% 이하는 O로 되어 있고 B 포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뉴팩처에 따라서
B포인트를 쓰게끔 기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이 쿨링 사이클, 히팅 사이클로 받아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5포인트니까 B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만약에 있다면 반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하이 볼테지와 로우 볼테지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나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24V는 합선이 되면 이 트랜스포머가 탑니다. 타서 바꿔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비싼 트랜스포머는 리셋 버튼이 있어요. 대개 이 맥시멈 앰퍼리지가 3M 미만입니다. 3M을 넘어가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는 열을 받아서 과부하가 걸리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 리셋 버튼이 있는 거는 트립을 하니까, 즉 끊어준단 말입니다. 24V 나가는 거를 리셋 시켜줄 때까지 사람이 수동으로 리셋 시켜줄 때까지 끊어지니까 좀 비싸도 리셋 버튼이 있는 것이 좋고, 또 요즘 나오는 좋은 기계들은 거의가 다 이 리셋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손으로 푸시해주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트립한 것이. 그러니까 잘 알아두면 어떤 트랜스포머를 써야 될지. 만약에 여기다가 이 레드선에 나가는 선이나 그 다음에 여기 블루선 나가는 요 선, 지금 블루선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게 콤먼선입니다. 이 선은 항상 가보면 직결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거쳐서 이 C가 이게 붙은 거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접점이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로. 그런데 알기 좋게 하려고 갈라놓은 거죠. 보세요. 바로 가서 대기하고 있죠. DC 컨트롤에. 그런가 하면 여기서 C에서 또 여기 콘택터, 컴프레서 돌려주는 콘택터에 바로가 있죠. 또 리버싱 코일, 가스의 방향 전환 밸브 전자 코일인데요. 이 리버싱 코일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콤먼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접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어디가 붙어서 떨어지고 이런 걸 신경 쓸 거 없어요. 말하자면 컨트롤이 고장됐을 때는 C 라인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 보는 R선부터 이렇게 들어갔죠. 이 내부에. 그리고 또 이렇게 R 거쳐갔죠. 이 여기 R에서 Y 붙여주고 R에서 G 붙여주고 R에서 O 붙여주니까 이 서머스타트의 접점들이 어디서 문제가, 서머스타트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 이 나와서도 Y 보면은 Y도 가면서 뭘 거쳤습니까? LPS라고는 저압 컨트롤 스위치가 가스가 부족하든지 어떤 데가 막혀가지고 가스 흐름이 나쁘든지 하면은 저압이 내려가면은 컴프레서가 너무 저압에서 돌기 때문에 열받아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에어컨디션 같은 데에서는 쿨링에서 너무 저압이 내려가면 쿨링 코일이, 이 불호화가 터지는 쿨링 코일에서 얼으니까 결론적으로 나쁜 상태가 되거든요. 끊어줍니다. 이 LPG가 떨어지면 콘택터 코일이 이너라이즈가 안 되니까 콘택터 접점이 떨어지니까 하이볼트 230, 208V 들어가는 전원이 끊어지니까 컴프레서가 정지해서 고장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하이 볼테지 쪽을 지금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이 볼테지가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서 거쳐서 들어가나 보세요. EPTR 거쳐서 한번 이 회전이 이 퍼플선과 함께 극성이 서로 다르니까 스피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보는 여기 이 R이
리드가 들어간 선이 여기 들어가서 이 M1으로 받으면 이거는 하이 볼테지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레드는 히트펌프는 싱글 스피드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이걸 쓸 때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W2 접점이 있는데 LVDR로 해가지고 쓰는 이런 계통에는 일렉트릭 히터 같은 걸 써서 이러한 보조 역할을 할 때 스피드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일렉트릭 히터로 쓸 때 이럴 때 일렉트릭 히터를 쓸 때는 이쪽에 R선에 저속으로 해줘가지고 컴프레싱을 하지 않는 거죠. only 일렉트릭 히터로 가열해주고 그리고 브로와로 불어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추운 지방, 비교적 추운 지방에서는 쓰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이 옛날은 제가 1980년에 이민 왔을 때 있었던 기계들을 봤는데 지금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해온 회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게 됩니다. 주의하여 잘 참고하십시오. 복귀하여 그 다음에 암기하고 또 다시 복귀하고 바둑판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컨트롤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실내기 팬 코일 유니티의 하이 볼테지와 로우 볼테지 24V 로우 볼테지 컨트롤이 함께 그려져 있는 회로의 그림이고 이 왼쪽은 실외기 지붕이나 또는 바깥에 있는 컨덴싱 유닛 컴프레서와 팬 모터와 리버싱 밸브가 주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곳에 로우 볼테지 쪽만 24V 쪽만 컨트롤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제가 했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는 컴프레서 콘택터 요걸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GRD 안전 접지는 그라운드 시킨 겁니다. 이럼으로써 접지를 시켜줌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전기가 어스 그라운드 되니까 감전의 위험 또는 쇼트로 인해서 어떤 사고 이런 걸 미연 방지해주는 접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TR은 여기 변압기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PLF는 터미널 보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크루 전기줄을 끝을 벗겨서 터미널에 쪼여 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기 히터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터미널을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쪽으로 가면 또 받아서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EBTDR 실내기 팬모더 컨트롤은 요 일렉트로닉 보드에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것이 전체 보드와 합혀져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M 실내기 팬모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EM 모터입니다. EM 모터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RC 요거는 러닝 캐파시터인데요. ECM 모터에서는 이게 없고요. EM 일반적으로 재래식 일반 모터에는 이 러닝 캐파시터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러닝 캐파시터는 5마이크로파라드
10마이크로파라드, 7.5 마이크로파라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층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모터의 마력이 크면 이 러닝 캐파시터의 마이크로파라드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DC는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DC, 이 디프로스트 난방할 때 쓴다고 앞에 회로 한번 설명할 적에 이것도 하나의 보드에 해당됩니다. 이 보드에는 여기에는 LVDR과 여기 노멀 오픈, 노멀 크로스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이 DC하고 한 보드로 같이 묶어져서 보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4는 좀 더 1, 2, 3에서 설명해 온 것을 화살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반복해서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컨트롤 회로를 네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이 볼티지와 로우 볼티지 208에서 230V 선의 회로와 로우 볼티지 트랜스포머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24V 회로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화살표, 파란 화살표 로우 볼티지 흘러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24V의 한 선이 지금 파란 걸로 갔는데 이것은 콤먼선입니다. 콤먼선은 컨트롤에 다이렉트로 간다고 했어요. 서머스타트로 보여주고 서머스타트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런 C에서 서머스타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갖다 이렇게 묶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이 우위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C는 편리하게 알아보기 좋기 위해서 C 서머스타트에도 들어가니까 거기서 다시 점프 시켜가지고 끌어나와서 컨트롤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또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디프로스트 제상 컨트롤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C 극성이 그 다음에 컴프레셔 운전시켜주는 컨택터 코일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힐링, 쿨링, 정방향, 역방향, 리버싱 밸브의 한 터미널에 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고장 외에는 이 C라인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고장을 추적할 때는 집중적으로 먼저 여기 보이는 R선이 하나 가고 있죠. 이쪽 R선 이게 레드로 표현이 있는데 빨간 걸로 가는 게 이게 컨트롤선입니다. 컨트롤선은 여기 들어갔다 나가는데요. 이 속에서도 끊어지고 붙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볼 수가 없죠. 전자기판이니까. 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나왔죠. 서머스타트 R선으로 가면 R에서 쿨링이냐 히팅이냐 따라서 R에서 쿨링이면 Y로 붙여주고 R에서 히팅이면 이 속에 W가 있어요. W 접점이 있는데요. W와 Y를 같은 가느다란 컨트롤선, 우리가 보통 16번 선을 많이 쓰죠. 16번 선 또는 18번 선 점프를 시킵니다. W에 점프 시켜주면 이 서머스타트는 쿨링일 때는 Y 센싱으로 해서 보내주고 힐링일 때는 W 센싱이 Y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작동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히팅으로 하든 쿨링으로 하든 컴프레서는 작동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만약에 히팅이든지 쿨링이든지 어쨌든 가스가 부족하다든지 또 얼었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서 막혀서 가스의 흐름이 석션이 냉매가 충분히 못 간다죠. 여기 프레셔 스위치에 요게 프레셔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요 접점이 뚝 떨어지니까 이 코일에 이너라이즈가 안 되거든요. 양극성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콘택터 코일은 떨어져서 컴프레셔를 정지하게 시켜줍니다. 이 리버싱 밸브는 지금 C와 Y 있죠. 이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쿨링으로 하면 R에서 O로 붙으니까 O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리버싱 밸브가 이너라이즈면 정방향이고 만약에 여기가 끊어지면 히팅에서는 이게 O가 안 오거든요. 히팅에서는 O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극, 극성이 서로가 양극성이 만나질 않으니까 역방향으로 가스가 흐르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 이 DC, 이 디프로스트 컨트롤, 이 재상하는 장치니까요. 요 DC는 이 LVDR하고 한 몸체의 기판에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DFT는 콘덴사 코일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의 콘덴사 바깥에 있는 거죠. 거기 U밴드에 센서가 하나 거의 걸쳐 있어요. 이게 여기 꼬불꼬불 이렇게 꺾어진 거는 이거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찬 거를 감지하면 여기가 붙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이게 다 떨어져 있지만 겨울에는 콘덴사가 차서 쿨링 코일 얼어 들어가면 자꾸 막히니까 히팅이 되지 않으니까 이놈이 붙거든요. 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히팅이지만 쿨링 사이클로 Y로 지금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Y는 R선에서 받은 거니까 바로 쿨링 사이클로 들어가면 콘덴사 코일은 콘덴사가 지금 이게 아웃도어의 컨트롤이니까 콘덴사가 얼었던 얼음들이 쿨링 사이클로 되면 뜨거워지니까 더워지니까 쿨링 사이클이니까 녹아서 이놈이 센서가 떨어져 주면 다시 히팅 사이클로 도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 LPS는 저압 보호 스위치입니다.